684부대 실미도 사건은 1971년 실미도에서 684부대원들이 가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해 기관병을 살해한 후 무장타령해 버스를 탈취하고 청와대로 가던 중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다 버스에서 자폭한 사건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밤 9시 30분경 31명으로 이루어진 북한 무장공비 124부대는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 앞까지 갔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분노하여 눈에는 눈이에는 이 복수로 김일성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특수부대 684부대가 창설하게 됩니다. 124부대는 도주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군경합동 작전에 서탕이 됩니다. 무장공비 31명 중 29명이 사살되었고 미확인 1명은 박재경 초급장교로 밝혀졌으며 1사단 15연대장 이익수 대령을 사살하고 북으로 도망쳤습니다. 1명이 투항을 했는데 이름은 김신조, 계급은 소위 유일한 생존자인 김신조의 이름을 따서 이 사건을 일명 김신조 사건 불렀습니다. 이튿날 김신조는 기자회견에서 침투 목적을 묻는 기자에게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말을 남겼습니다. 김신조가 투항한 이유는 다름 아닌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남침 4일 전 북방 한계선에서 31명의 124부대원들이 대기하다가 출정을 합니다. 이동할 때는 원칙이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만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산속의 유일한 휴식처는 유일하게 무덤이었습니다. 완벽히 은폐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혹독한 추위의 영향으로 땅이 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건 살짝 볕이 드는 곳에 숨는 거였습니다. 그곳은 파주 버벌리 초리골 뒤에 있는 삼봉산이었습니다. 오후 2시 무렵 124부대원들은 남욱군 사형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작전 수행 중 민간인을 만나면 사살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죽여야 죽이자 말자면서 네 분이 일어나 북에 무전을 쳐서 어떻게 할지를 물어봤으나 무전병이 회신된 암호를 해독하지 못해 결국 투표를 해서 18대 13으로 남욱군 사형제를 살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북한에서 보낸 암호는 원대복귀 작전 취소였습니다. 밤이 되자 124부대원들은 청와대로 향했고 남욱군 사형제는 파출소에 달려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내 국군과 미군에 통보되어 경계태세가 발령되어 북한산과 서울시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4부대원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이동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급속 행군을 했는데 30kg 완전군장을 하고 산속을 시속 10km로 이동했습니다. 124부대원들은 시간당 평균 10km씩 주파하면서 국군의 차단선을 뚫었습니다. 124부대원들의 빠른 이동으로 국군의 예상을 뛰어넘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124부대의 침투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월 21일 5시 북악산에서 124부대원들은 옷을 갈아입고 시내로 진입했지만 자암은 초소에서 경찰의 검문에 발각되어 총격전을 벌이다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버스에 수류탄을 던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버스에 국군 병력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수류탄을 던져던 것입니다. 그때 시간은 야간이라 헤드라이트 빛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무작정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124부대는 군경합동 작전에 서탕이 됩니다. 무장공비 31명 중 29명 사망, 1명 도주, 1명이 생포되었습니다. 생포된 무장공비 1명은 김신조였고 수류탄으로 자폭을 하려고 했지만 문득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서글픔이 몰려오면서 살고 싶다는 생의 애착을 느껴 투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김신조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으로 귀화해 개명을 하여 현재 김재현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신조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비군 창설, 5분대 기조 창설, 주민등록번호 탄생, 교련 과목 실시, 유격훈련, 유전선 철책 설치, 이순신 장군 동상 설치, 육군 3사관학교 창설, 실미도 684부대 창설 등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김신조 사건으로 알려진 이 23사태가 일어나고 이 사실에 분노한 박정희 대통령은 그 복수로 김일성 암살을 계획합니다. 1968년 4월에 중앙정보부방 김영욱은 비밀리에 실미도에 684부대를 창설을 했는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훈련을 시켜 오소리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오소리 작전은 북한에 침투하여 김일성 암살하는 게 목표인데 군인을 오소리 작전에 투입시켜다가 군인 신분이 들통나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을 막고자 잡히거나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민간인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영화 실미도에서는 형무소의 사형수나 무기수 등 중범죄자들로 모집해서 만든 집단으로 나왔지만 그렇지 않고 다 평범한 민간인이었습니다. 훈련은 공군에서 맡았는데 혹독한 훈련으로 도중에 7명이 숨질 정도로 매우 가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부 부대원이 탈영하여 무의도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성폭행 사건을 일으켜 붙잡힌 후 집결 처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은 684부대원들은 월급, 취직과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약속 때문에 참고 견디며 버텼습니다. 1년 반이 지난 1969년 10월 혹독한 훈련이 끝나나 싶었습니다. 684부대원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작전 취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주한미군의 감축 선언으로 오소리 작전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소리 작전 취소로 684부대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매우 암울해졌습니다. 오소리 작전은 무기한 보류가 되고 월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이 없어지자 누군가 계속 돈을 착복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느새 3년이 지나고 7명의 부대원이 죽고 24명이 남았는데 여전히 오소리 작전 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채 세월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684부대는 공군 소속이었지만 중앙정보부가 관리하였는데 김영욱이 경질당하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684부대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오소리 작전은 점차 뒤로 밀려나고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대 예산 착복으로 인해 월급이 중단되고 음식 배급이 부실해져 684부대에 큰 시련이 몰려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자 684부대원들은 점차 불안해져 있었는데 부대원들을 몰살시키자는 얘기까지 들리자 부대원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일 전 저녁 점호가 끝나고 부대원 한 명이 몰래 숨겨둔 소주를 꺼내 부대원들과 조금씩 나눠 마시고 있었는데 그만 교육대장에게 들키게 되어 부대원들은 기합을 받게 됩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월급도 나오지 않고 무기한 보류된 작전으로 취직과 특별 대우가 사라졌는데 소주 한 병을 먹었다는 이유로 기합까지 받자 부대원들은 억울함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1971년 8월 23일 월요일 새벽 6시 한밤중이 되자 부대원들은 하나 둘씩 모여 대기를 타고 있다가 총과 실탄을 나눠 갖고 각자 위치로 터졌습니다. 잠시 후 신호탄이 터지자마자 섬에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무자비한 총격전은 20분 만에 끝이 나고 기관병 18명 부대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김방일 소대장은 출장을 나가 있었고 나머지 기관병들은 화장실, 숲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남은 부대원 22명은 3년 4개월 만에 실미도 섬을 빠져나와 청와대로 향합니다. 당시 김방일 소대장은 사건이 난 다음날 오전에 배를 타고 복귀를 하고 있었는데 684부대원들이 탄 배가 이 배와 마주치며 지나갔지만 김방일 소대장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후 12시 10분 684부대원들은 인천 남구 옥면동 해안에 상륙했고 이를 해안 초소 근무자가 발견하여 막아 세웠습니다. 김일병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바로 보내주었고 소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오후 12시 53분 송도역 앞 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탈취하고 청와대로 가던 중 초소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해안 경계부대와 총격전으로 부대원 5명이 사살되었으나 저지선을 뚫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총격전으로 피해를 입은 버스는 얼마 가지 않아 뒷바퀴가 펑크가 나자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를 다시 탈취를 해서 경인국도를 타고 부평 영등포를 거쳐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얼마 가지 않아 서울 대방동 로터리에서 매복 중인 군경을 만나 총격전을 벌였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다시 버스를 출발시켰지만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건물 앞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군경에게 포위를 당한 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자 684부대원들은 버스 안에서 수류탄을 던져 자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4명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고 국회 진상조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국회 진상조사가 시작되고 684부대원 4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비밀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서 국회까지 갔는데 이제 와서 묵비권을 행사한 그들이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침묵한 이유는 진상조사를 앞두고 군 관계자가 이들을 찾아와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 같이 월남 가자. 684부대원들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고 1972년 1월 11일 군법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 3월 20일 총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거치지 않은 채 그들의 유해는 안매장되었고 지금도 유해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84부대원들은 실미도에 4년 정도 수용되어 처우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저지른 것까지 언론에 의해 밝혀졌지만 정부의 통제로 더 이상 보도를 하지 못해 빠르게 묻혀버렸고 북파 공작원들의 탈출 난동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미도 사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 더 있습니다. 실미도 부대원 모집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영화 실미도에서는 사형수, 조폭, 흉악범 등 범죄자들로 모집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농민, 일용직 노동자, 운동선수, 청년 요리사, 서커스 단원 등으로 평범한 민간인을 모집을 했습니다. 원래는 범죄자들로 모집하려고 했지만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해야 하는데 684부대에 선발되면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법무부에 의해 신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가족들이 사형수의 행적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증발해도 모르거나 세간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모집했던 것이었습니다. 돈 없고 힘도 능력도 없고 깨없는 사람 그리고 생활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 부연고자. 모집 지역은 파주, 운산, 대전, 서울 출신 불명, 옥천. 옥천 출신은 총 7명이었는데 서로 잘 아는 동네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71년 8월 23일 인천 25살 광순 씨는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서고 여러 명의 군인들이 버스에 탑승을 했고 군인 한 명은 운전사 머리에 총을 겨누고 청와대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은 혼란에 빠졌고 군인들은 흩어져서 승객 한 명 한 명의 옆에 앉았습니다. 광순 씨의 옆에는 군인 한 명이 서더니 바로 옆에 총을 세웠습니다. 우리 딸이 낯을 안 가렸어요. 그래서 웃고 이러니까 얼러주고 그러면서 아기가 귀엽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하면서 보니까 한쪽 바지를 이만큼 걷었는데 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어서 가방에서 기저귀 하나 빼가지고 이거 가지고 묶으라고 하니까 고맙다고 그러고 묶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경찰 사이카 한 대가 버스 옆에 바짝 붙으면서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군인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 방에 경찰을 명중시켰습니다. 어느덧 버스는 대방동 삼거리에 도달했는데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매복한 군인과 경찰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총격전이 시작되어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군인이 광순 씨에게 아기를 안고 의자 밑으로 숨으라고 했습니다. 군인의 손에는 수류탄이 들려 있었고 군인들은 동시에 수류탄의 안전피를 뽑고 자폭을 했습니다. 곧발할 때 군인들이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서 광순 씨는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군인이 수류탄을 던지기 전 광순 씨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자신이 19살의 집을 나온 박기수인데 집에서는 제 소식을 모릅니다.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3년 전 옥천에서 사라진 사람은 박기수뿐만이 아니라 7명이 한나란시에 옥천에서 똑같이 사라졌었습니다. 이 7명은 어려운 형편의 청년들로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몰려다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옥천 7인방은 매일 당구장에 살았었는데 어느 날 지인이 이들을 불러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박 부장을 만나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박 부장은 옥천 7인방에게 국가를 위해 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간 특수훈련 임무 완수하면 원하는 곳에 취직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중요한 일인 만큼 높은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월급은 무려 600불이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16만원 정도인데 그때 공무원 월급이 1만원 남짓하던 때였기 때문에 공무원 1년 연봉을 월급으로 제안한 셈이었습니다. 7인방은 어떤 일인지 물어봤는데 박 부장은 국가기밀이라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했던 7인방은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박 부장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그 길로 박 부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천방 7인방은 국가기밀이라는 말에 가족들에게 돈 벌러 간다고 말하지 않고 무작정 박 부장을 따라 나섰던 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실미도에서는 공군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내 옥천 7인방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처지의 남자들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684부대원이 되었고 오소리 작전을 위해 혹독한 훈련을 했지만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